네, 어제 하루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주말 검사 건수가 감소하면서 하루 만에 다시 3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코로나 유행을 정체하고 있지만 또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하면서 4월부터 감염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정부가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4월부터 백신 휴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3일 따지면 500명대, 400명대, 어제 확진자 300명대 이렇게 줄었어요. 네. 물론 그 주말 영향도 있겠지만요. 검사 건수 감소. 방역 당국에서도 300, 400명대를 베이스 라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베이스 라인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던데요. 예. 최근 3월 달 들어서 최근 3주간은 지금 400명대 중후반을 기록하고 있고요. 예. 그게 그 한 달 전 2월 달에는 그게 300명대 중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월 달에 비해서 지금 이 주평균 확진자 수가 한 6, 70명 정도 늘어나 있는 상황. 그래서 네.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요새가 이동량도 많이 날씨가 좋아지면서 늘면서 확진자가 좀 증가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뭐 1월 중순에 비해서 한 40% 정도 이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월은 날씨도 춥고 실내에 많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경향이 강한 데다가 또 자발적으로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거에 시민들이 그만큼 그때 많이 했었다라고 하는 방증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감염 재생산 지수 같은 경우에 1월에 시민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이제 낮춰놨었는데 지금 다시 0.99 수준, 1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거고 3차 유행이 확진자 수를 대거 줄인 상황에서 그다음 4차 유행으로 이어진다기보다는 뭐 300명 정도라든지 이런 베이스에 걸쳐진 상태에서 다시 4차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 이 위험을 좀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방역 당국에서도 다가오는 4월에 뭐 선거가 있는 것도 그렇고요. 네. 감염 위험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우리가 좀 어떤 지점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방역 당국에서 방역의 위험 요인으로 꼽고 있는 것은 4월에 이제 그 봄꽃놀이 네. 같은 이제 여행이나 외출이 잦아지는 문제, 그다음에 부활절, 라마단 같은 종교 행사들이 있는 문제들을 위험 요인으로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현재 그 3,400명대의 감염이 거의 이제 2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은 이게 단기적인 대책으로 이 숫자를 줄이기 어렵다는 걸 거꾸로 반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방역 당국이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단기 대책에만 매몰이 되면 정작 이게 4차 유행으로 이어져서 확진자 수가 급증할 때 이 시스템을 좀 바꿔서 확진자 수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너무 단기 대책에 매몰되지 말고 장기적인 재유행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단기와 장기가 병행이 좀 돼야겠다라는 네. 말씀이셨고요. 앞서 말씀해주신 나들이 같은 경우에 지금 정부에서 봄철 나들이 특별 방역 점검을 벌이기로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점검 기간을 말씀을 드리면 3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집중 관리 기간으로 설정이 돼 있고요. 이 집중 관리는 주로 어떤 구역에서 벌어지느냐? 자연공원이라든지 휴양림, 수목원, 사찰, 유원지 이런 곳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봄철 나들이가 있는 주요 장소에서 이런 점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나들이 자체에 대해서 뭐 봄도 됐고 했기 때문에 시민분들한테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가셨을 때 지켜야 되는 수칙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사람들이 좀 붐비는 장소로 할지라도 2m 정도의 거리는 둘 것, 그리고 마스크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착용을 하시는 거겠고,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가까이 있더라도 얼굴을 마주 보는 것이 더 위험하죠. 다른 이렇게 오가면서 마주 보는 것이 나란히 서서 이렇게 한 곳을 보는 것보다 위험하기 때문에 일방통행 쪽으로 그렇게 나들이 시즌에 이 장소들을 운용을 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여행을 인소를 하시거나 혹은 전세버스에서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이
그 무리에서는 방역을 담당을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는 것이고 또 이제 관광버스라든지 이 안에서 노래라든지 춤 이런 것들은 이제 금지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특별 방역 관리가 시행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문 판매 업체에 대한 그 확산이 굉장히 예전에 많았었는데 이번에 강원도에서도 또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건 어떤 상황인 거예요? 네, 그 강화도의 폐교에서 강화도군요, 예. 네, 방문 판매 업체가 합숙을 가졌는데요. 방문 판매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때 좀 비협조를 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것 때문에 예전에도 여러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애를 방역 당국에서 먹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특정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또 연고를 두고 계신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다시 지역 사회로 돌아갔을 때의 N차 감염이라든지 이런 위험이 굉장히 크다. 이를테면 뭐 서울 25명, 경기 15명, 또 강화 지역만 14명에다가 뭐 광주, 강원, 경북에서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위험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그나마 이제 방문 판매업체 방문자들이 멤버십이 그렇게 끈끈하지 않다면 역학조사에 좀 더 협조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예. 이 좀 살펴보니까 2015년부터 이 폐교에 대해서 무단 점거를 하면서 강화 교육청하고 이미 갈등을 벌인 그런 전력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글쎄요 뭐 어떤 종교적인 것과 연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더 이제 걱정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폐교에서 네. 한 65명 정도가 합숙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58명이 걸린 거예요. 네. 그리고 전국에 퍼져 있고 그분들이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상황? 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그 내부에서 감염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부분이 감염된 형태로 발견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이분들이 이제 방문 판매 특성상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마 여러 그 곳에 동선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이 사례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이런 종류의 문제는 사실 지자체밖에 알고 단속할 수밖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예. 성격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닌데 네. 지금 일선 보건소나 일선 시군구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방역을 하느라고 좀 지쳐 있고 예. 여기에 예방 접종 업무까지 겹치면서 지금 업무가 과중한 상태가 오래 계속되다 보니 이런 그 세세한 사각지대에 예. 신경을 좀 못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방문 판매 업체 중에 일부분은 또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도 많은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랬나 봐요. 그래서 네. 강화도 그 지자체에서도 파악이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 시설이 무단 점유 상태에 놓여 있었고 분쟁은 있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느 당국에선가는 알고 있었고 예. 만약에 우리 지자체의 어떤 곳이 위험 지역이고 사각지대인가를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여유가 있었다면 지자체가 이런 사태에 대해서 뭐 미리 조기에 발견하거나 좀 예방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그 겁니다. 부분이 좀 예. 아쉽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대전의 사례도 좀 살펴보면요. 코로나19 확진된 감성주점 종업원이 횟집을 방문을 해서 이곳에 또 방문을 한 1000여 명에 대해서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앞으로의 상황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플 수 있는 것이 뭐 예. 감성주점하고 횟집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감성주점이라는 곳이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이쪽에 뭐 끝나고 나서 뒤풀이를 가거나 이런 공간으로도 또 많이 애용이 되고 있고 실제로 예. 이제 클럽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럽에서 뭐 감성주점 혹은 횟집 이렇게 동선들이 이동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 동선은 뭐 손님들뿐만 아니라 종업원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클럽이라든지 이런 곳은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손님들이 또 다녀갔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예. 이것은 굉장히 이제 지역 사회 전파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구역들 그러니까 클럽이 클럽 혼자서 어떤 감염 전파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여러 상점과 또 결부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도 이제 방역에서 계속 체크가 되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종업원 같은 경우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문자를 받고도 주점을 갔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드러나서 이번에 좀 구멍이 난 쪽으로 감염이 확산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비수도권의 경우에 일부적은 상황에 따라서 거리두기 격상을 검토하기도 하고 또 결정을 하기도 하는데 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대전은 이게 대도시고 지금 물론 감성주점이나 횟집을 기점으로 한 그 N차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것 지금 현재 상태만 놓고 이제 거리두기를 단계를 조정하거나 하면 이게 사회 경제적인 여파가 상당히 클 거라 예. 일단은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충실하게 역학조사를 통한 격리 조치 등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론가님,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추가적인 기본 방역 수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에 추가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좀 요체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시설에 따라서 음식물 섭취가 제한돼 있는 시설들이 이미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시설들이 지정이 됐습니다. 이를테면 뭐 경기장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시설에서도 음식 섭취를 하면은 과태료 10만 원을 물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방침에 포함이 됐고, 그 외에 뭐 노래 연습장, 영화관 이런 곳들도 다 포함이 되는데, 이제 영화관이라든지 몇몇 시설은 또 물 정도 무알코올 음료까지 이 정도는 허용이 되는 그런 예외가 또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참고로 PC방 같은 경우는 이제 디귿자로 칸막이가 됐을 경우는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QR코드를 그동안 찍고 들어갔었는데 보통 뭐 수기로 작성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하더라도 왜 몇 명 이런 예. 식으로, 그러니까 그 일행 중에 대표자가 한 명 적고 나머지 몇 명이 있다 이렇게 적기는 했었거든요. 예, 근데 예. 그렇게 했을 때 역학조사라든지 이럴 때 추적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두 적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유흥시설 같은 경우는 뭐 수기도 아니고 QR코드로 의무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번에 포함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직 모르시는 시민분들이 좀 많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QR코드를 내려받을 때 보면 거기 인증 안심번호라는 게 같이 내려옵니다. QR코드 바로 위쪽에 써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수기로 쓰는 분들이 이제 좀 고민을 하시죠. 이것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안심번호를 외워두셨다가 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변이 바이러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질병청이 조사했더니 확진자의 3분의 1 정도가 무증상이었다, 이렇게 네. 얘기가 나와요. 변이 바이러스는 조금 더 확산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면,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그런 무증상 감염이 좀 많은 겁니까? 아니면 아직 그런 거는 비교가 좀 안 되는 겁니까?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증상 감염의 비율이 한 뭐 40%, 50%를 기록한다고 한 연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나라의 변이 바이러스의 그 전파 양상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역사회의 감염이 이제 시작된 지 뭐 거의 이제 한 달 가까이 돼 가기 때문에 네. 서서히 지역사회에서의 확산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이게 이제 큰 위험 요인은 재유행이 발생했을 때 급격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고, 그때 우리가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되면 예.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 접종의 효과의 상당 부분을 상쇄할 가능성이 있어서 예. 그런 지점들이 이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도 같이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모니터링 이외에, 예. 그러니까 집단 감염에서 그 추출된 바이러스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 전체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게 변이 바이러스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 이외에 정부가 현재 특별한 어떤 변이 바이러스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런 네. 이유가 네. 아직은 그래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일까요? 그렇다기보다는 특별한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게 지금.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전문가들과 계속 그럼 얘기도 나누고 그래봐야겠네요. 방법을 예, 찾으려면. 일단은 변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퍼져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그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단 감염이 생긴 사례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역학조사, 보다 철저한 격리, 보다 철저한 사후 관리가 를 통해서 예.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도 변이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추세는 어떤 거예요? 전반적으로? 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미 많이 퍼져 있다라고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한국에서는 글쎄요 우세종이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근데 어쨌든 이 변이 바이러스는 특별히 뭐 다른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해외 입국에 대한 관리 철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것은 뭐 딱히 어떤 과학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명심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예. 네. 백신 이야기 본격적으로 한번 이어가 보면요.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가 벌써 이제 한 달이 넘어가는 네. 상황에서 현재까지의 접종 상황은 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현재까지의 접종 상황은 정부 원래 계획했던 목표치를 뭐 순조롭게 달성하고 있고 예. 이상 반응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많았었는데 뭐 우려와 논란이 없진 않았지만 정부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관리를 해가면서 이상 반응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뭐 상당 부분 좀 완화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런 게 최근에 이제 접종 동의율이 그 접종 대상자에서 실제로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계획대로 좀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계획대로 진행이 되려면 향후 수급 상황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분기 백신 수급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2분기 같은 경우 2분기 포함해서 상반기에 도입하기로 한 그 일정이 확정된 것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533만 하고 예. 화이자 356만 명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몇 가지 차질이 있을 수 있는 게 모더나나 얀센에 대해서는 2분기 도입 일정이 아직 공개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예. 있고 이제 얀센 같은 경우는 수출 물량을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좀 이게 도입이 불투명해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 2분기에 50만 명 미만이 공급이 될 예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좀 차질이 있는 부분이 있고 노바백스 같은 경우 이제 원료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좀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데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이제 국내에서 생산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회사 측의 입장에 따르면은 기술 이전 물량만큼은 자체적으로 원재료를 조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현재로서는 그런 입장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5세 이상 얼마 전부터 시작을 접종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 화이자 75세 이상 접종이 시작되는데 그 65세 이상 접종할 무렵에 조사해봤더니 접종이 동의하는 비율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럼 75세 이상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가 궁금해요. 어떨까요? 75세 이상 분들에 대해서 각 지역에서 접종 동의율 조사를 했더라고요. 네. 조금 낮은 지역은 70% 초반, 그리고 조금 높은 지역은 80%가 다소 넘어가는 그런 지역들이 있었는데 뭐 그게 충분한 수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고령층에서도 백신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고 그리고 예. 그게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특정 백신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유의해야 될 부분은 당국에서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 공적인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의를 해서 이 불신들을 계속 누겨 나가야 될 것 같고 예. 근데 한국은 제가 봤을 때는 해외 다른 국가에 비해서 백신 음모론을 포함한 그 불신이 심각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젊은 층에서도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것은 그냥 좀 불안해서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할 수도 있는 게 남들이 좀 맞는 걸 보고 나서 맞고 싶다 지켜보겠다. 이런 심리가 조금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접종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무래도 괜찮은가 보다라는 생각이 퍼지게 돼 있고 예.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아직까지 백신이 좀 불안한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그 고령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말씀 드리겠어요? 특히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는 백신을 맞아서 생기는 이득이 내가 예.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려서 생기는 이득이 혹시나 백신을 맞아서 생기는 이상 반응으로 겪을 뭐 불편이나 그 손해보다 훨씬 예. 크기 때문에 현재는 반드시 맞으셔야 되는 대상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 검증 자문단은 얀센 백신에 대해서 일단 예방 효과가 인정이 된다 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발표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얀센 백신은 그 1회 투여만 하는 백신이라 상대적으로 한 번 여러 차례 맞기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백신이고요. 예. 뭐 상온 보관 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관과 유통이 쉬운 백신입니다. 그 발표 결과 그 예방 효과가 14일 후에 66.9%, 28일 이후에 66.1%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50% 이상이라고 하는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기존에 나왔던 다른 백신보다는 좀 효과가 낮은 편이긴 하지만 네. 얀센 백신의 임상 시험이 조금 뒤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부는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임상 시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그 면역 효과의 직접 비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백신과 비교하면 이 수치는 조금 더 높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백신 이야기 이어가 보면요.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위한 백신 휴가제가 도입이 될 예정인데 네. 이게 지금 의무화가 아닌 권고사항이고 이상 반응이 있다면 의사소견서가 없이도 휴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서 이상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각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신고가 이루어진 이상 반응은 한 1, 2% 정도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이상 반응을 경험하는 사람은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백신 휴가를 쓸 수 있는 사람 중에 백신 휴가를 쓸 만한 사람은 뭐 범위가 너무 높긴 하지만 한 2%에서 한 30% 사이 정도가 되리라고 예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개인이 내가 이게 이상 반응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어떤 기준으로 좀 바라보면 될까요? 뭐 흔히 이제 계속 논의됐던 그 백신을 맞은 부위의 통증이랄지, 그다음에 발열감, 뭐 근육통과 같은 전신 증상들이 이제 얼마나 심각하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백신 이상 반응의 증상이 무엇이냐라기보다는 내가 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불편하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예. 이제 백신 휴가를 내가 가질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 휴가 관련해서 의무가 아니라 권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좀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어느 정도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사업장에 따라서는 휴가를 내주는 것이 쉽지 않은, 그리고 노동자 입장에서도 가겠다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뭐 적어도 어떤 재정 지원이라든지 그날 어떤 일당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이제 본인이 자영업자인데 도저히 문을 못 닫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 이제 경제적인 어떤 손실에 대해서 보상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소액이 될 수 있겠지만 재난지원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과 좀 연동해서 정책적으로 좀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 정부가 이렇게 권고라는 용어를 쓴 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크겠죠. 그렇기도 하고 모든 사업장이 이걸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해서 좀 예. 자신이 없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여러 사업장들이 있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고용의 상당 부분을 중소사업장에서 그렇게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저는 대신에 이제 이걸 권고로 하더라도 이상 반응 시에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저는 이상 반응의 기준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설령 없다 할지라도 내가 좀 쉬고 싶어요라고 하면 그걸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예. 예. 이거는 일종의 이제 현재도 노동관계법에 들어가 있는 작업중지권이라는 게 있죠. 회사에서 어떤 작업장에서 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 자리를 피하거나 이런 대피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노동자에게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비슷한 권리를 국가에서 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